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And now we lack time. 왜 시간이 없냐 하면 We're out of time 잘 because, listen 들어보라고요. up. 지금 저쪽 애들이요,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그래요. Right now, those on the other side, 이 they're trying to 계획을 impeach 2년 Yoon 전에 Suk-yeol. 이미 계획을 And they 세웠어요. already made this plan 2 years ago. 그래서 그 시작을 이미 했다고요. And they already started their 시작을 이미 mission.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Listen up. 야, 의자 가져왔어. 이게 좀 앉혀드려라. 장로님들 다리 아프니까. 아니요, 여기서 지금부터 토크쇼 해야 돼. 지금부터 토크쇼 앉혀드려라. 이충훈 박사님도 나오셔야 돼.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급 비상시에 왔어. 급 비상시에. 선지자가 비상시에 왔다면 온 줄 알아야 돼요. 지금요, 제2의 3회 광주 사태가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왔어요. 왜 그러냐? 잘 보시라고요. 지금 민노총 애들이 철학투쟁하는 줄 알아 몰라요. Right now, the KCTU, 영상 한번 보여줘봐. they have their overnight rallies. 저녁에 집에도 안 가고 광화문에서 누워서 옛날에 우리 한 거를요 본따 가지고. They're mimicking us. 민노총은요 한국노총까지 합치면 300만이야. That they have 3 근데 million in 한 number. 달에 10만 원씩을 원천 징수해. That they are given 그러면 3천억이요. 한 달에 3천억. $100. 이걸 누가 이기겠냐고. 여러분들은요 행사 있을 때마다 10만 원씩 하려도 힘들어가지고 They have to pay 버들버들 떠는데 $100 쟤들은요 to their union. 힘이 있다니까요. But they have 이러니까 the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저 보세요. 저 민노총 애들이 저걸 왜 시동을 걸었느냐. And why did they 잘 start their 보시라고요. engine right now? 지금 강화문에서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Now we started 붙었는데 this battle in Gwanghwamun. 자,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었냐? 나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 맞아요? Do you actually acknowledge me as your 선지자는 prophet? 뭐 하는 게 선지자예요? And what does a prophet do? 미리 될 일을 먼저 보고 He foresees what is going to happen 국민들에게 inside the future. 경고하는 게 선지자예요. It warns the citizen. That is what a 지나간 prophet 일을 does. 해석하는 걸 선지자라고 And a 하죠. prophet does not interpret the things of the past. 반드시 비극적 사태가 And surely this tragic event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will come back to South Korea. 돌아오는데 잘 보시라고요. 일단은 우리 애국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자, 영상 틀어봐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영상부터 다시 봐요. 그렇지. 틀어요. 들어보라고. 소리가 안 나오잖아. 처음부터 다시 틀어라. 처음부터 다시. 소리가 안 나온다. 소리가 안 나와. 공화국당 사기라고 미국 놈들 노벨이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회개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2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 자, 이재명이가 뭐라 그래요? 미점령군이라 그러잖아. He says these colonizers 잘 들어보라고. to the USFK.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들어봐.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자, 우리는 미군 철수가 찬스라는 거예요. And he says his withdrawal it is 이게 a 바로 chance. 이재명이라고.
And that is who Lee Jae-myung is. 그 다음 문재인 말하는 것.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마을 완성하자.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왜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먹었는가 And why did these 증거로 spies devour South Korea? 이영훈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기자들이 순복음교에 몰려와가지고 And because Pastor Lee Young-hoon gave such a 해명하라 sermon, 해서 이영훈 목사가 뒤로 빠졌어. the reporters 내가 거기 잘못 실수로 갔다. visited their church, 이만큼 대한민국이 and he has to withdraw from this 완전히 movement. 간첩 세력에 점령당해서 And that is how Korea is devoured by these 정상적인 espionages. 애국관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지금 언론들이 압박하는 거예요. So you cannot remain 이래도 alive 대한민국에 안 망했냐고요. if you have a sound mind.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 이영훈 목사님 요즘 사과하느라고 정신없어. That he has to go apologize. 이영훈 목사님도 내가 좀 섭섭해. 왜? And I'm quite 이렇게 disappointed 말하면 될 because 거 아니야. 이거 자유통일당은 우리 어르신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었고 He can say 그 어르신이 지금까지 뒤에서 정광훈 목사를 앞세워서 추진했기 때문에 Free Unification Party 나는 is made by Pastor 후임자로서 David 그렇게 Cho. 안 할 수 없습니다. So me as his successor, 이렇게 I have 말해야 to do 되거든? it. That is what he must say. 그래 안 그래요? Is that true or not? 근데 당장 핍박이 더 겁나니까 Because 뭐 he's 사과한다 frightened. 이래서 난 대한민국 끝났다 Of 이거예요. persecution. That is why I say 자, Korea has failed. 일단은 대한민국의 7만 교회 And to the 모든 70,000 교회는 주일 churches, 예배 마친 뒤에 광고 시간에 that all the churches 이 영상을 꼭 다 틀어주시기를 during 바랍니다. your announcement time, you must play this video. 할렐루야. Amen.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그 다음에 또 253 기독장교단 And all the leaders 3,506개 자유마을 of the 대표들은 patriotic movement, 이 애국 헌장을 이 영상 아까 조금 전에 본 거 있지요. 다비노 이런 거 이것을 계속 퍼날라야 돼. that you must spread this video around to 일단은 지금 everyone.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문점에서 보는 명단이 300만이에요. That you have 300만. 3 몇 million 명이라고요? of lists 300만한테 일단 전달을 계속 하라고. of contact. So you 각 must spread it 자유마을 around. 대표별로 계속 보내고 All the leaders, you must. 그 300만이 그 영상을 다시 한 사람당 10사람한테 보내면 3천만 명이 다 들어. And if you spread it to 10 more 이래서 people, 우리는 혁명을 완성해야 it will be 된다. 30 million in 이해되시면 total. 아멘. And that is how we can finish off this 이와 revolution. 같은 좋은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계속 누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And you must not misunderstand 두 that you 손 will 높이 benefit. 들어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딱 3분만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은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 영적 능력이 앞서가야 돼. But we must have the spiritual power. 딱 제목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And our prayer request being, God 대한민국 save us. 살려주세요. God save South Korea. 우리가 범죄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오. And if you have committed a sin, please 다시 forgive 한번 us. 살려주셔서 Save us again.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만들어 So 주셔서 that we can have gospel reunification of 세계 Jesus 제1의 Korea. 선교국가 삼아 So that 주시옵소서. we can become the number one 주여 baptizing country. 성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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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8,000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이 시조선 500년 동안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신정변 환란 속에 살아온 이 민족 겨우 해방 후에 미군이 한국에 있으므로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젊은 청년들이 미군 철수를 외쳐도 주님 알아차리도 못하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를 중심하여 1,200만 성도와 30만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25만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왜 내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냐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강화문에서 미군 철수 데모한 영상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떠들어도 어른들이 누가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이게 남의 일처럼. 자, 틀어봐요 다시. 세계라고 미국놈들 오래되자. 미국놈들 몰아내자.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위기 보도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자, 그만. 이렇게 외쳐도 어른들이 누가 하나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 절반이 쟤들의 주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라는 끝난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제2의 광주 사태가 광화문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쟤들이 외친 구호를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나씩 한 번씩 짚어볼 테니 이번에 6월 6일 전까지 5,300만 전 국민들에게 다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해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북한으로 가서 살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사는 나라야.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서 나라를 살려보자 이거야. 황주선 장로님, 여기 애들이 지금 미군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미군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대체가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작년 초에부터 지금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을 때 젤렌스키가 거기 왔고 우리나라도 왔고, 그나마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면 최근에 그 중동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전부 망명지를 찾아서 미국이 또 대통령들이니까 할 때 그냥 나가버린 데는 다 지금 뭐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때문에 그나마 온 국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만큼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토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튀르키예가 끝까지 반대세를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혼자서 자기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동맹 또는 집단 안보에 속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일찍 들어갔거나 미군을 주둔시켰거나 했으면 러시아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90년대 초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소련의 전술 핵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걸 다 약화시켰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거나, 또는 지금은 국제 교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국빈 방문 서로 하면서 이제 과거를 잊고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우리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가치동맹까지 강화시킨 것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자, 주한미군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미 6.25 때 미군들이 없었는데 마침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원서의 용단에 의해서 가장 빠른 날, 여러분 제가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할 때 제가 원서타 때 미국 가서 실무회담을 다 제가 하고 준비를 하는, 우리 3,000명 보내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준비하는데. 그거는 전투병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메가더 원서가 유엔군 중에 미군이, 일본과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그렇게 빨리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 버텼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나가라. 북한이 3대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주 우리끼리 하자,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교류를 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경제 발전도 없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됩니다. 이번에 G7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가서 거기서 업소버로 참석했지만은 우리는 G8 한 나라가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일본의 반대로 못 들어간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읽어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역사는 1세기를 거쳐 판별난 역사, 공산주의 다 망했고 사회주의 다 망했고 포퓰리즘 다 망했는데 여기를 따라가서 이 정책을 쓰던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좌파 운동권 정권이 다시 한번 들어서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연방제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깨워서 정말 안보의식을 철저히 하고 한미동맹 철저히 하겠다는 이것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수왕국 복음통일, 이걸 우리 교회가 먼저 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군이 장기적으로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데는 전부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목사님 정말 저는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절박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로서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행동으로 제 옆에 있는 사람들 10명, 저는 그거 어릴 때 했다고 봅니다. 10명이라도 하면 그 10명이 한 명씩만 더 하면 20명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때를 위해서 교회에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사랑제일교회에 붙이고 광화문 세력에 붙인 게 아닌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충근 박사님, 저희들의 두 번째 주제가 한미동맹 파기하라 하거든요. 미군 철수가 1번이고 한미동맹 파기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지금 쟤네들이 그 자주 없이 평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주라는 말이 미군 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미군 나가는 소리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영국이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영국? 독일이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이태리가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일본이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 네 나라는 세계에서 전부 10등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고 민주국가들인데 거기에 미군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들입니다. 일본에 제일 많고 독일에 두 번째로 많고 한국에 세 번째로 많고 이태리에 네 번째, 영국에 다섯 번째예요. 그 쟤네들이 말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이 언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한미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이 한미방위조약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원치 않는 동맹은 오로지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이승만 박사가 정말 그때 처칠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대통령한테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늙은 사람한테 쩔쩔매느냐 미국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흔들어 가지고서 맺어놓은 한미동맹입니다. 그 한미동맹에 이제 1, 2, 3, 4 쭉 있는데 딱 6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조에 한미동맹을 맺었으니까 미국은 한국 땅에 육군, 해군, 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한국은 그 권리를 미국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 나왔던 인간이 점령군이라고 그러는데 점령군이 아니라 우리가 6.25 끝났을 때 가지 못하게 붙들은 군대고, 그리고 붙들어 놓은 군대를 합법적으로 권리를 준 겁니다.
걔네들이 미국에 있는 것은 한국에 있으라고 그러는 이 약속을 받고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허락을 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령군이라는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한미 동맹이 폐지되는 날, 지금 한미 동맹이 폐지되는 조건은 미국이 야, 나 너랑 동맹 안 해. 또는 한국이 나 너랑 동맹 안 해. 그리고 오늘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이 5월 28일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국회가 야, 한미동맹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내년 5월 27일 날 끝나는 겁니다. 1년이 여유가 있는데 그때 오늘 끝내자 그러면 돈이 일단 다 나갑니다. 다 나가. 돈 나가는 거는 엔터 딱 누르면 나가는 거예요. 엔터. 컴퓨터 엔터 키 있죠. 그냥 싸그리 다 나가는데 뭐 10분도 안 걸려요. 예. 그리고 나라 이제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 거고 미군 나가겠죠 결국은. 뭐 그러면 전쟁 나는 거고. 이런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저 모르는 인간들이 알고 그러면 저 죽일 놈들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야당이 미국 나가라고 60몇 명이 그 사인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 선거에서 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사상 건강하고 지식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200명 이상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10달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 구호의 G2로 가는데 우리는 통일되면은 30년 고속경제성장 한 번 더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숨겨뒀던 선물입니다. 이거를 주면은 그러면 G2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G2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되고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가 되는데 원래 1등하고 2등이 있으면 전쟁 나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 나잖아요. 중국이 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등 되더라도 제사장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1등하고 2등하고 사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라 지구 역사에 처음 나타나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다 보고서 죽어야 되겠죠. 네,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자, 체제 대전환 김학성 교수님 설명하면서 체제를 뭐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렇게 헌법을 가지고 서수해도 돼? 서수해야지 서수. 조금 전에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그 한미동맹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에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약을 종료시킬 때는요 대통령 당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헌법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을 폐지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이가 미국으로 백스 한 통 넣어서 한미동맹 안 하겠다 했으면 끝나버리겠네. 종료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 원칙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약을 종료시킬 때는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기가 막히네. 그건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체제 대전환 뭐 다 아시다시피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죠. 제가 처음에 신문지상에서 그 용어를 봤을 경우에 섬뜩하기도 하고 참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 마지막까지 왔고 체제 대전환이라는 말을 대놓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무너져 내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민노총이 해서는 안 될 말도 마구잡이로 본인이 떠들고 있지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체제 대전환인 것이죠. 다른 것은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체제 대전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크게 3기둥, 4기둥, 5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에게 하나 더 든다면 하나의 기둥을 더 든다면 법치 질서를 들 수가 있는 것이 3개의 기둥으로 되는 것이다. 4개는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체제 대전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근본으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 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와 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체제 대전환이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민노총의 집행부를 갖다가 소환해서 그 말 뜻이 뭐냐, 국가보안법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또는 형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의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늘 우리 편에 대해서 반성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근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보수파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체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좀 예컨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건국 69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좌파들이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일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추진해야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쓰는 것인데 그런 일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체제와 안보에 대해서 보수파는 상당히 좌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보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 지식인층 중에서 보면 어떻게 말과 행동하느냐, 자기 소신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이 보수파의 지도층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제주 4.3과 관련돼서 위원회가 있는데요. 약칭은 중앙위원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식 명칭이 길어요. 4.3 희생자의 명예회복하고 보상 등에 관한 무슨 위원회인데 이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금년 6월 말 7월 초에 임기가 다 종료가 됩니다.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2명만 우파고 16이 좌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어느 한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의 몫이에요. 몫인데 민주당에서 그 사람이 극우라고 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체를 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목을 챙겨도 셋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뺏겨가지고 둘이에요. 18 중에서 16이 좌파인데 제가 처음으로 놀란 게 거기에 보니까 이 위원회를 맡은 기간을 보니까 23년에서 19년을 맡은 인간이 11명이에요. 결론적으로 11명이 그 위원회에서 20년씩을 하죠. 20년씩을. 저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봐요. 우리가 이제 정부의 위원회를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면 저도 이제 교수들이 보통 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회의에 참석하면 1회 수당을 지급합니다. 얼마 줘요? 10만 원에서 50만 원 줍니다, 목사님. 별것도 아니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모아서 10만 원 주는 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오라 그래. 내가 근데 준다고. 한 50만 원 주는 데는 좀 하려고 하죠.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다른 위원회는요, 정액으로 월정액을 줍니다. 임기가 3년이다 그러면 월 100에서 150만 원을 정액으로 주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이제 한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통상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받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뭐가 괜찮죠. 그거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렇지.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를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그거는 월정액이 70만 원을 나오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돈을 주기 때문에 한 150만 원 정도가 월로 들어와요. 다 박연면태 같지만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그 춘천시장이 저보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하겠냐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60명인데 다 좌파예요. 다 좌파. 세상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좌파예요. 정신 만들라. 그러면 왜 춘천시장이 저를 위촉을 했겠냐 말이죠. 그게 퀘스천이잖아요. 다 좌파예요. 끼워넣기 하려고.
끼어넣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왜냐면 제가 그 이제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요. 그 인간들은 구색 맞추기 아니에요. 좌파 이놈들은 몽땅 다 싹쓸이해요. 왜냐? 회유하려고 그러는 제가 이제 이 칼럼을 많이 썼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과 관련해서 제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제가 많이 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편인 줄 알았구나. 이게 맞습니다, 목사님. 비판을 제가 여러 번 칼럼을 썼더니만 춘천시장 이 친구가 청와대에서 내려왔거든요. 청와대에서 보고서 김학성이가 저게 좌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춘천시장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 모르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좌파가 많은가 하면 5명이서 회의하잖아요, 춘천에서. 이제 수석부장 판사가 이제 위원장인데 5놈이 오는데 하루는 밥 먹는데 저보고 변호사 녀석이 교수님 헌법학자로서 통진당 해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냐고 내가. 그 녀석이 이제 성균관대학 나와서 변호사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혼났죠 그날. 뭐가 문제 있어? 잘못된 거 얘기해봐 말이지. 도리어 저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가 어떻게 비판했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요, 통진당에서 추천받은 비례대표, 광역과 기초의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순이 생겼냐면 통진당은 해산됐어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날아갔어요. 근데 통진당이 추천한 광역의원,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은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순이 어디냐. 헌법재판소는 내가 비판을 많이 했더니만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법무부가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연구관들 보고 뭐라 했냐면 니네는 직권심사의 기능도 모르느냐. 법무부가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정도의 레벨이라면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정도라면 통진당에서 추천한 지초의원, 광역의원 자격을 당연히 박탈하는 논리적 예를 너희가 펴나가야 되는 것이지 신청 안 했다고 피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보면 통진당 해산이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냐. 당연한 것이죠. 그건 한 번 안에 2번이나 3번이라도 절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진보당이 다시 한번 대체정당 비슷하게 통진당의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걷고 있잖아요. 강성이란 놈이 지난번에 전북에서 보궐선거 된 하나의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뭘 알았습니까? 보훈처장 때 이승만 대통령 왔다가 이 내란 선동의 수괴다 말이지.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아낄 걸 아껴야지. 권구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면 무엇이 예컨대 내란 목적 살인에 해당할 것이냐 말이지. 따지고 국회에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체제 대전환 얘기는요, 그건 이 발본 세곤에서 그따위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 지도부를 소환해서 진위가 뭐냐 말이죠. 국가보안법의 잣대에 비춰봐서 그 체제 대전환이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훼손을 끼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단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잠깐만 내버려 두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각만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 나라의 공권력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보수우파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따르려는 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옳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이 빨갱이 이동호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동호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온 거야. 이제 빨리 일어서요. 이제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힘 정당이 이 국민의힘 정당이 여의도 연구소에 부소장 했거든. 부소장. 부원장입니다. 부원장. 네. 그러니까요. 소장보다 높습니다, 목사님. 아니 도대체가 국민의힘 정당이 지금 뭐하는 인간이냐? 뭐하는 인간? 설명 좀 해봐요. 뭐하는 인간? 우선 제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서 가장 놀랬던 게 보수주의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섭외할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수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모르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모르는 건 뭐 차지하고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 개별로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성공한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한 행정 관료도 있고, 그리고 성공한 교수들도 있고요. 돈 벌었고. 그런데 대부분 다 그 분야, 뭐 예를 들면 뭐 법의 한 분야, 그 다음에 뭐 무슨 관료만 해왔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철학, 가치, 대한민국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건국의 4대 기둥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사파들은 무엇을 가장 공격하냐면 대한민국의 건국 핵심을 공격하거든요. 아까 체제 대전환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체제 대전환하는 건 딴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말고 사회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말고 공산 통제주의 전체주의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체제 전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체제 대전환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유민주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전에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왔냐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입 다물고, 그리고 주사파들은 또 하나는 저들은 목숨을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그 성공 2세를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거는 사람들과는 1대1로 싸움 판판이 집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1919년도에 목숨 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고 그와 함께한 목숨 건 세력이 등장했어요.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저는 광화문 애국 세력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보안만,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문재인 때 광화문 애국세력 정광훈 목사님 싸울 때 저들은 뭐 했습니까? 아무도 안 싸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혜택만 받고 가치를 모르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 내가 왜 국민들 보다가, 지도자들, 언론들, 교수들, 지식인들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위급함을 느끼냐 하면 이번 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발언.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뭐라고 지시를 했냐 하면 이만큼 급박해졌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좌파 애들, 데모하는 애들, 또 특별히 야간 데모하는 거, 이거 법을 새로 제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이번 주에 뭔 일을 했냐.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편을 두 개 나눠서 민노총 편하고 경찰 편하고 둘이 예행연습을 했어요. 진압하는 예행연습. 아니, 국가가 위기가 안 왔는데 경찰들이 자기들 편끼리 절반을 나눠서 데모 진압하는 훈련을, 이게 신문에 보니까 5년 만에 처음 부활했다 그래요. 5년 만에. 그 경찰들이 왜 이 데모 진압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편먹고 왜 강렬하게 연습하느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여줘 보세요. 한 참가자는 접이식 폴리스 라인 위로 올라섭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 훈련 모습입니다.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 장비를 압수하는 훈련과 불법 집회를 해산하고 검거하는 훈련이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캡사이신 분사 전술 훈련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2000년대 들어 최루액 사용이 중단되면서 대체제로 도입됐습니다. 안정성이 높다곤 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0% 무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자, 아니고. 됐어요.
이게 아까 그 밀고 당기고 하는 게 그게 같은 편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냐, 체류탄 다시 쓰겠다는 거야. 체류탄 액을 다시 쓰겠다는 거야. 이 연습이 왜 하느냐? 이만큼 위급해졌다는 거야. 잘못하면 이거요, 이번에 여름 8월 1일 전까지 대한민국이 정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형 훈련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한 거 혹시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위급하면 이렇게 국무회의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국가 현재 상태가.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국회에다가 야간 집회 방지법을 개정하려고 김기현 대표님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하면 지금 국회 의석이 저쪽이 180석인데 통과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야. 저쪽 애들한테 빌미를 주고, 그래서 나는 예측하기를 광주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난다. 이번에 일어나면 최소한 10만 명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으로 다음 이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충훈 박사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그 균형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예, 우크라이나가 그 한족 속에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 유럽 쪽을 좋아하는 우크라이나인이 한 80% 되고 그리고 정확히 한 18% 정도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도하고 같은 거야.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서를 전혀 다르게 하는 그렇죠. 인간들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18% 되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러시아인. 러시아인은 이거는 우리나라 전라도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많은데 거기 미군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전쟁 안 납니다. 미군이 한 사람, 미국이 정말 소련이 전쟁 못하게 하려면 미군 500명 전쟁 나기 한 일주일 전에 갖다 놓으면 전쟁 안 나요. 이승만 박사가 젤렌스키보다 100배 위대한 거는 전쟁 나니까 미군 불러왔습니다. 오게 했어요. 몇십만 명. 저건 하나도 못 불렀는데 일단은 뭐 그 나라가 전쟁 대비를 안 하고 국민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독립할 때 탱크가 8,000대, 전투기가 6,000대 있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 구르는 탱크 200대, 뜨는 비행기 150대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장군님께서 그 코미디언이 대통령 됐다고 그랬죠. 부패하고. 그래서 나라 뺏겼는데 준비 대비를 안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동맹이 없었다는 거 하고, 국가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전쟁을 초래한 조건입니다. 지금 재미있는 거는 그 나라 땅덩어리 넓이가 우리나라의 6배인데 그 중에서 그 인구가 제가 18%가 러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뺏긴 땅의 18%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 사는 거가 100% 일치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의 18%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미국 언론에도 애국적으로 잘 싸우는 줄 아는데 돈 많은 놈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작할 때 4,100만인데 거기서 한 800만 러시아 빼면은 한 3,300만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 거기 남아있는 거 한 2천만 조금 넘어요. 자, 한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 로널드 레이건 때 럼스폴드? 캐스퍼 와인버거. 와인버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야. 이 장관이 한반도는 이렇게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고 책을 썼어요. 책을. 그 책 한번 띄워줘 봐요. 한반도는 이것으로 마지막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 쓴 책인데 네네. 이 책을 쓸 때 내용은 뭐냐?
어느 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집회가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계속 할 때에 그때는 북한에서 지하 땅굴을 통하여 북한군 소위 하나가 내려올 것이다. 내려와서 뭐 하느냐? 빌딩에 올라가서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태극기 부대를 쏘는 게 아니요. 북한에 있는 간첩이 어디를 쏘느냐? 자기네 편. 촛불 시위를 향하여 빌딩에서 사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 10여 명이 죽는다는 거지. 촛불 시위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내전으로. 왜? 경찰이 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바로 내전이 붙어서 그것으로 대한민국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쓴 책에 써놨는데 하도 충격이 돼서 내가 지금 다빈을 통하여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쏴드릴 테니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야 돼.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종말은 이렇게 끝난다고. 이해가 됐어요? 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책이 나온 것은 이제 좀 됐습니다. 이제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이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1980년대 초반인데 저 책은 이제 1998년인가 그래요. 나온 그 연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땅굴 우리나라가 지금 찾아낸 건 4개죠. 그 미국에서 북한 군사백서 보면은 땅굴 20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소설처럼 썼어요. 시나리오니까 미래의 얘기니까 첫 책 제목은 The Next War, 다음번 전쟁 해가지고 여러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한국 전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저 책의 1장이 한국 전쟁이고 정확히 98페이지까지가 한국 전쟁 얘기인데 첫 장면이 땅굴을 통해서 북한의 루테넌트 최중희가 땅굴을 통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뭐 소설처럼 썼어요. 금년봄에도 서울은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이 그냥 개 엉망으로 붙어가지고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최중희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 뒤쪽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총을 겨누고 그 데모가 막 시끄러워졌을 때 그 반대쪽,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민노총 쪽으로 총을 갈긴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야 경찰이 우리를 쐈어 라고 해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장면.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죠. 전쟁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내전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된 게 1946년 10월 폭동이에요.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근데 이것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민노총이 지금 극렬한 지금 야간 투쟁을 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때에 이제는 땅굴을 통해 올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중국의 조선족 있죠.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 사람하고 합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놀라지도 않아요. 몇 명이라고? 근데 이제는 북한 애들 간첩이 절대로 이제 휴전선 통해서 안 와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조선족 호구를 사요. 호적을 사가지고 공식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나는 중국 교포들한테 미안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1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 중에 10%는 난 북한의 간첩을 하고 보는 겁니다. 10%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지금 촛불 시위하는데 조선족 애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나라 끝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조금 타임이 북한의 지시가 딱 내려오면 바로 조선족 애들이 10여 명이 옥상에 올라가서 총 가지고 그것도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복 갈아입고 사격해버리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이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전이기 때문에 이 암호가 보세요. 문재인이가 작년에 유엔 총회 가서 6.25 전쟁을 내전이라 그랬어요. 내전. 자, 이게 바로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화문에서 경찰하고 또 태극기 부대하고 양쪽이 붙어서 총격전이 붙었을 때 이거는 내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바로 미군은 나가라 그러면 앗소리 못하면 미군은 나가야 되는 거야. 왜? 국내 문제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해결책. 오직 이 해결책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주먹 쥐어봐요. 옆 사람 해봐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 조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교총 조직을 하고, 다시는 한국의 6.25 같은, 광주사대 같은 피 흘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걸고 조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전화를 받고 있는 300만부터 여러분들이 다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목숨 걸고 활동을 하여 300만 명이 지금 우리의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편이란 말이야.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은 말이야. 이 사람들을 6월 6일 날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10명씩만 합하면 3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6월 6일 날 3천만 명이 강화문에 나와야 돼. 그래야 저쪽 애들이 겁을 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북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정강훈 저 개새끼 때문에 안 되겠다, 북한을 포기시키려면 우리가 강력하게 조직해야 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요? 자,